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청주 공장에서 화재 발생해서 한 명 숨지고, 3명 부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화학 공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입니다. 화재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에 화재가 나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에코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거래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6.2%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보시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제가 화학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화학 공장이 불이 나면 생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월요일날 무조건 던집니다. 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의 예상 주가 목표 실적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캐파가 팽팽 돌아갔을 때의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 아직 2025년도 실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적으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제가 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게 뭐 구공장이든 신공장이든 뭐 캐파를 떠나서 캐파를 커버할 수 있다를 떠나서 일단 그게 거의 풀캐파로 돌아갔을 때의 시점인 거 하나고요. 재산상의 손실은 사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미 오늘의 어느 정도의 하락과 그리고 시간의 하락 이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요. 화학 공장에 불이 나면 일단 그 공장은 섭니다. 예, 공장 쓰고요. 일단 대표이사가 불려갑니다.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고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 정부 당국에서도 심사가 나오고 소방서, 각종 관공서 아주 뒤집어 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다른 공장에도 모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흔히 말하는 PSM이라고 하죠. 그런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설에 대한 보안을 다 내야 되고 대책서도 내야 됩니다. 또한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주축 기업들이 여기는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어,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비. 마치 이제 공장 그 LG화학에서 배터리가 불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넣듯이 상당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장 오래 못 돌립니다. 물론 희망적으로 돌리고 잘 해서 주주분들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10년 전이나 예전에도 불났지 않았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업계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불이 나고 또 사망사고가 나면요. 과거의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또 2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공장 짓는 것도 그리고 또 건물을 올리는 것도 중단할 것만큼 상당히 조심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많은 기업들이 그런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는 기업들의 특징은 본의 아니게도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보수적인 기업이 사고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 그 기업 오너의 그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그 기업 오너의 마인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돈을 써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채 비율이 높은데 공장 짓기도 바쁜데 무슨 안전에 대해서 돈을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타깝지만은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뒤도 보지 않고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도 뭐 그런 이 안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후 대책들 엄청 골치 아플 거고요. 아마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될 겁니다. 지금의 인원들 말고 이 안전에 대한 그런 팀도 따로 더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고정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 상으로도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단순히 공장의 분란 정도의 그런 손실이 아닌 더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건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은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요즘에서의 이 사망 사고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기존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이 주말이 됐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저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런 사망 사고랑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지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요즘에는 도급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건 이런 부분이 뭐 에코프로비엠의 그 담당자들도 봤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은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